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2 ESG 글로벌 포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세션 2부에서는 앞선 강연을 토대로 해서 확장시킨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조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주시고요. 강태호 르몽드 코리아 편집위원장, 정세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패널로 함께합니다. 더불어 앞서 강연을 해주신 주병기 교수, 배종훈 교수, 석승훈 교수, 홍현우 연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좌장인 조성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조성진 교수님, 열띤 토론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조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ESG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세션에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오늘 토론의 형식은 지금 저희가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시므로 보통 한 분당 3, 4분씩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약간의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세윤 교수님 토론 시작 부탁드립니다. 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또 앞에서 또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강연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가르치면서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의 가정으로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라고 하는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걸 가르치면서 이거 너무나 단순한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런 단순한 가정에 의해서 이 신자유주의적 이 세계화 이후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지지 않았나 싶고, 그런 점에서 ESG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면 이 각자 이 네 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병기 교수님께는 오늘 말씀하신 이 강연 내용이 대부분 환경 부분에 맞추어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우려는 무엇이냐면은 이 ESG가 현재 너무나 환경 쪽의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S와 G가 다소 무시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인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E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시 균형을 잡힌 E와 S와 G가 한꺼번에 좀 같이 추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병기 교수님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배종훈 교수님 강연은 제가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발제문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교환 규칙을 제3자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좀 궁금했다가 강연을 들으니 생산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 제3자의 평가가 가능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그 원칙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을 때 첨가물이 무엇인지 사회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추상적인 원칙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다 보면 결국에는 ESG의 S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동 노동이라던가 강제 노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생산 과정이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상적으로 그냥 이 생산 과정의 타당성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ESG의 S, 그리고 그 S를 누군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3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좀 마음이 급한데요.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만할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석승훈 교수님께서는 ESG 증권을 넘어서서 사회적 증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약간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새로운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때에 대해서 배당을 더 준다던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배당을 더 주려면 뭔가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립 가능한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물린다던가, 예를 들면 그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회사에 대해서 법인세를 물린다던가,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거꾸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현우 교수님께서는 윤리적 소비와 윤리적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ESG 경영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을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ESG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복적인 ESG 소비가, ESG를 추구하는 소비가 ESG 경영을 추동한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지 제가 잘 이해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극히 경제학자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엔 백복현 교수님께서 한 3, 4분 정도 토론을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먼저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좀 질문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ESG는 거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스테이크홀더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자 나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나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마이크를 입에 대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세계적인 기업인 프랑스의 다농은 ESG에 집중을 하고 주주의 이익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그 CEO 파버가 주주총회에서 해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현실 가능한 방법은 어느 그 중간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ESG는 constrained optimization, maximization problem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네 분의 교수님, 박사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요. 전반적인 총평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이 발표를 하신 ESG가 4인 4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ESG가 무엇인지 이 정의, 측정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impartial third party, 공감 능력을 가진, 심퍼티를 가진 제3자가 어떤 룰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또는 국가와 또 국제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아웃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폴리티컬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주 교수 같은 경우는 넷지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넷지로의 문제점은 판단은 결정은 우리 세대가 하지만 실행은 다음 세대가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50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2060년을 얘기하고 있고 인도는 2070년을 얘기하고 있고 가장 앞서간다는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도 2040년에 어떤 특정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넷지로를 얘기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롱 호라이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음 세대가 짊어질 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financially sustainable한 그런 실행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다음 세대하고도 공감을 하는 그런 정보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문제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환 과정, 생산 과정의 정보 제공은 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 이러한 생산 과정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영업 비밀,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코스트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공시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물론 노모티브한 측면에서는 맞긴 하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에 어떤 컴패러티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린워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워싱을 막는 어떤 메커니즘 디자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 교수님 같은 경우 사회적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10년 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증권에 대한 시장 이슈는 크게 성공한 게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페리먼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락커펠러 센터나 뭐 SK 이런 기부금, 도네이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증권에 대한 실행이 기존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간접적인 너지에 의한 시장적인 접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증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피저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토론은 마지막에 강태호 르몽드 코리아 편집위원장님께서 한 3, 4분 정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오늘 발표 토론자 모든 분들이 대학에서 강의하시거나 전공을 하신 분들인데 저는 한 30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개별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문제 제기 식으로 좀 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한테 공부를 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로베르 국제편집장이 얘기했던 기후변화 협약에 있을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문제 제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광범위하고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국제적 가버넌스의 부재, 이런 부분들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ESG라는 사회적 합의 내지는 가치, 규범, 뭐 기업의 목표, 경영 이런 방침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갈 수 있는 사회적 공공적 가버넌스들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속에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떤 방향으로는 지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논의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오늘 발표에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부분에서의 강조점이 많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하나의 합의로 존재하고 국제적으로 또 탄소국경수 도입이라든지 또 이런 기후변화와 동전의 양면으로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자기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어떤 사회적 합의로 강제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국가적인 또는 정책적인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강제하지 않아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업의 환경을 위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공공적인 영역에서 부담할 부분과 기업이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S와 G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굉장히 후진적이고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의 문제에 있어서 과제도 그렇고 굉장히 후진적인 측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S와 G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특히 이제 재벌 기업에 있어서의 지배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경련이 지난 11월 24일 날 30대 그룹의 ESG 보고서를 평가 분석한 저도 뭐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KESG 팩트 2021이라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더라도 2019, 21, 20년, 21년을 보게 되면 환경 분야에서 탄소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진전은 있습니다만 SG에 있어서는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있어서 각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들을 각 부분들이 어떻게 영역을 자기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론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특별히 제가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주병기 교수께서 좀 현명한 자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관점에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과연 현명한 자본주의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덜 파괴적이고 덜 위험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각 기업들에게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과제들을 뭘로 우리가 제시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SG에 대한 어떤 비용을 누가 분담하거나 또는 아니면 ESG를 갖다가 규범화에 대한 그런 데 대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네 분의 발표자가 계신데요. 각 발표자마다 한 2분씩 그렇게 발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병기 교수님, 네,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토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토론 질문 하나가 좀 중요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정 교수님께서 이제 E가 너무 강조되는 게 아니냐, SG 도 같이 중요한데 왜 E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면서 국가들이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E에 강조하는 게 저도 불만입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20배, 30배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커진 글로벌 트레이드의 베너핏을 이익을 과연 후진국들이 공평하게 가져가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50년간 진행된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만들어낸 국가 간의 이 어마어마한 불평등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주 심각한 후진국의 빈곤 문제, 이런 문제가 이 기후 위기 속에서 같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진국들이 지금 후진국들이 가장 배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 후진국들이 왜 참여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 저감이 어려운데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후진국들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SG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구 공유 자원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고하게 구축해서 아주 중대한 공유 자원이 있는 국가는 그것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베너핏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원을 훼손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답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가 생기면 저는 기업들이 이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서 이윤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후진국 국민들의 웰페어 그리고 복지, 교육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진국 국민들이 자기 정부가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도록 지지해주고 선진국 소비자들이 지지해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변하고 정부가 변하면 국제협약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호 제가 2분인데 너무 다음 기회에 다시.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배 교수님 한 2분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실천 문제가 나오면 제일 곤혹스러운데요. 쉬운 거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는 바는 우선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칙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 풀이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저의 취지고요. 이제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SG의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속성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상경 계열이 활동에서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나 교환 활동이 정치 영역과 결별되어 있는 게 근대적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드리는 대안은 이제 정치와 경제 활동의 재결합을 위한 원칙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맥락에서 ESG를 재해석한다면 G라는 건 결국은 그 누군가가 당사자의 자격을 얻어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G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의 환경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가 그동안에는 비경영적인 활동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그거를 경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여지를 넣어주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실천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실제 이제 공시를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내부 생산 활동의 공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시할 건가는 결국은 공적인 영역에서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될 얘기이고 사전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석 교수님 발표. 저한테 아마 정세훈 교수와 이제 백복현 교수께서 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이익 없이 배당을 하느냐, 사실은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왜 투자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배당을 받지 않죠. 배당을 실제로 받으면 파생 상품의 가치, 옵션의 가치는 이제 콜옵션 같은 게 이제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이 아니라 이 옵션 가치의 변동 그거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 상상 속의 어떤 인격체한테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가격이 변동한다면 배당하고 상관없이 마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으면 또 뭐 조금씩 고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페널티 같은 걸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제가 제안드린 사회적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남을 괴롭힐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그 사회적 가치와 자본 투자의 일종의 저는 타협안으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해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워낙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으로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내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백복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회적 증권 시장이 있었고 제가 이제 초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으나 이제 대체로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제가 그 기존의 사회적 증권 시장은 그 기존의 주가가 가졌던 그 의뢰, 그 상상력을 공유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상상력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기존의 그
주가에 대한 상상력을 공유한 상태에서 그 주식을 사회적 증권이나 이름으로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주식이었던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부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상상력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상상력 안에서 대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주식 시장도 알고 보면 17세기 초에 동인도 회사가 근대적 주식회사 시작한 이후에 지금 400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400년인가요? 300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났는데 결국 새로운 상상력에 의한 것도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예를 들면 40년 정도는 지나면서 공유를 한다면 그래서 그 의뢰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야만 사실은 시장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현우 박사님, 예, 한 2, 3분 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께서 윤리적 소비랑 ESG 소비가 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거의 같은 것 같고 윤리적 소비든 ESG 소비가 존재하니 ESG 경영, ESG 생산, 다른 말로 윤리적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성과라는 것이나 ESG 성과라는 것을 개인들이 소비한다는 것,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윤리적 소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ESG 소비, 윤리적 소비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ESG 소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ESG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과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스스로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원했고 사회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윤을 좀 낮추거나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결국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ESG 성과, 사회적 성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최적 수준까지 달성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윤리적 소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들이 그만한 사회적 성과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만약 소셜 플래너가 있어서 그것을 모든 기업에 강제할 수 있다면 그 수준이 달성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면 기업들 자체가 이제 ESG를 윤리적 소비에 대응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말 경영 성과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ESG 성과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ESG 지표도 뭐 수십여 수백 개에 이르고 그 같이 평가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ESG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인식하고 그것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ESG 측정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침까지 한 5분 정도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자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문외한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부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배 교수님이나 석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건데요. 제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ESG를 기업의 ESG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기관이 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군데인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의 평가 역량 자체가 현재 과연 진짜 그 기업의 ESG 역량을 평가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올바르게 평가되고 있느냐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그 ESG 평가 기관이 다양한 평가 기관이 있고 다양한 측정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표준된 측정치를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그 각각 다르게 운영할 건가에 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후생주의를 비판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영자라는 직업군의 최소한의 윤리의 하한선은 후생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주주 가치가 고객 가치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면에서 실은 후생주의의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측정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은 그 측정이 타당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혹은 따질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영향을 터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한번 현대제철 ESG 평가를 봤는데요. 각 기관마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또 섞여 있을 거고 측정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독립된 공동의 측정치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아까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못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좀 질문해 주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주민 교수님 아까 해주신 거. 예. 팀장님께서 질문한 거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현명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서 결국 사회가 바뀌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후 위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어떤 절제절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의 문제라든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노동자들이나 지역 사회에 생기는 아니면 환경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생산 과정에 대한 어떤 소비자로서의 자각 이런 것들이 성찰 이런 것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성찰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홍현우 박사님이 발표하셨듯이 ESG 관련 소비가 뭐 6배 늘어났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 와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 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아까 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미래 세대의 이 짐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짐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넷제로로 가는 것이지 느리게 넷제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직 한 2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관점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정책의 어떤 타당성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 현명한 자본주의를 기대하기보다는 현명한 국가를 기대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 세력에 있어서 이 환경 문제가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정치 세력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시민운동 자체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ESG라는 그 과제를 던진다고 했을 때 저는 주 교수님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기후 위기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에 있어서는 뭐 어떤 부분을 막론하고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정책 과제와 국민적인 최우선 과제로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선거의 과정이라도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세션에서 이제 ESG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제 경제학적, 경영학적 관점에서 많이 분석해 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의문점이 풀린 것 같지만 또 다른 과제를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의 공기가 바깥 공기와는 사뭇 다릅니다.